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로 여든이 가까워진 한국인 여성입니다. 뉴욕. 그 중에서도 할렘이라는 동네 한복판에서 40년째 조그만 음식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할렘이라는 동네는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불안한, 밤에는 절대 혼자 걷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곳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처음 발을 디딘 1980년대 할렘은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고 길거리는 항상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약, 절도, 총성, 그런 것들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몇 년 안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게 이 가게였습니다. 장사요? 그냥 밥 장사였습니다. 불고기 덮밥, 김치찌개, 돈가스. 그때는 사람들이 김치를 보면 얼굴을 찡그리곤 했죠. 처음엔 손님도 없었고 매일 밤 문을 닫을 때면 매출보다 마이너스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왜 하필 이 동네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왜 하필 이곳인지. 그냥 이 가게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젊은 남자 하나가 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구가 제 머리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의 눈은 공허했고 주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19초, 정확히 19초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어요. 다행히도 그날은 그냥 돈만 뺏기고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고 가게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 이 동네는 당신 같은 착한 사람하고 안 맞는다. 할렘에서 장사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 다음날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유요? 사실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저에게 남은 유일한 자리였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는 제가 가장 아끼던 종업원에게 매일 조금씩, 매일 달러 200씩, 3년 동안 돈을 도둑맞는 일도 겪었습니다. 계산서가 자꾸 안 맞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CCTV를 보고 나서야 믿었던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사람에게 따졌을 때 그는 당신은 모를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모를 거지라 생각했던 마음, 그 믿음조차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이 자리에 다시 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결국 이 동네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셔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밖은 여전히 소란했고 가끔 총성이 울리는 날이면 제 두 손은 모르게 떨리곤 했어요. 하지만요, 참 이상하게도 그 총을 들고 온 강도 이후에도 동네 사람들은 조용히 찾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빈 그릇을 반납하며 고개를 살짝 숙이는 사람, 현금이 모자라다며 내일 오겠다고 한 뒤 실제로 다음날 돈을 건넨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곳도 누군가는 살아가는 동네구나 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보니 허름한 코트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배고파서 그냥 뭔가라도 좀 찾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남은 불고기 덮밥과 김치찌개를 도시락에 담아 그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쳐다보며 했던 말이 잊히질 않아요. 당신, 나중에 좋은 일 생길 거야. 이 동네에서 이런 일 해주는 사람 없어. 그 말이 제게는 총소리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루에 몇 번씩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동네에 남아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데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이곳이 저를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던 시절, 저는 인천의 어느 재래시장에서 어머니를 따라 채소를 팔며 컸습니다. 그때도 날씨는 춥고 손님은 까다로웠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 골목이 저는 좋았어요. 할렘이요. 겉보기엔 삭막하고 위험한 동네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냄새가 저를 자꾸만 여기에 붙들어두는 겁니다. 이 동네는요,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고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따뜻함, 진심, 그리고 눈빛 하나가 저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이 밥 한 끼로 내일을 견디겠구나. 저 아이가 이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다음 날 아침에도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참 독하네요. 총도 맞아봤고 배신도 당했는데 왜 안 떠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가 저를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제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놓고 떠나셔도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은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왜가 아니라 당연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버텨온 세월 끝에 팬데믹이라는 세기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2020년 초 세상은 순식간에 멈춰 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게 문을 닫은 지인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도 일자리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팬데믹으로 생계가 완전히 끊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가게를 닫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더 해볼 것인가 고민 끝에 저는 근처 한인 교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음식 만들게요. 밥, 반찬, 고기 뭐든 할게요. 그쪽에서 포장과 배달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나눔 도시락은 처음엔 일주일에 100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면서 어느 순간 500개, 700개, 그리고 매주 1000개씩 만들어 나가게 됐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저 여기서 돈 벌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놓고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사는 아이들, 전쟁 PTSD에 시달리는 퇴역 군인, 이민자 여성, 노숙인,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까지. 그 중에서도 한 소녀의 얼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겨울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혼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도시락을 2개 들려주며 하나 더 가져가도 되니? 물었더니 그 아이는 오빠 거예요. 같이 먹을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밥을 만들고 있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되는구나. 그리고 제 주방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월급 받고 일하던 종업원들이 어느 날부터는 사장님, 오늘 반찬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이거 우리 재료로 새 메뉴 만들어봐요. 라며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종업원 중 한 명에게 오늘 정말 고마워요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저희 우리잖아요. 가족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따라 가게 안에 햇살이 참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할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한 거리만은 아닙니다. 이 거리엔 서로를 지키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한 그릇의 밥을 통해 희망을 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벌렸는지를 기억하고 그곳에 다시 나누는 일이야말로 가장 사람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나눔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이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어요. 서로를 경계했고 조심스러웠고 인사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게 문 앞을 지나가던 노숙인이 굿모닝 하고 제게 손을 흔들고 배달을 나갔던 교회 청년이 이 도시락 받는 할머니가 사장님 사진을 종이 액자에 넣어놨대요. 하며 웃으며 얘기해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가게를 지나치며 그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문틈을 들여다보거나 오늘은 뭐 해요? 하고 묻거나 심지어 어떤 젊은이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서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자랑스러워요라고 진지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그런 말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는 그저 누군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밥을 지었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한 말들이 조용히 제 마음속 어딘가를 채워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도시락을 받으러 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 가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옆 사람은 웃으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니까 사장님은 할렘의 대장이야, 대장.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어쩐지 제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모이고 기대고 의지하는 하나의 마을이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제 가게에 유명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역 정치인이었어요. 그 다음엔 근처 코미디 클럽에서 활동하던 트레이 몰겐이라는 청년이 찾아왔고, 심지어 한 번은 그 유명한 래퍼 50센트도 다녀갔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던데요. 저는 그냥 웃으며 저 그냥 밥 짓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유명인이 와도 제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하고 청소하고 다시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합니다.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피곤함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장님, 덕분에 오늘도 배불리 먹고 살아가요. 이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낡은 주방에서 다시 불을 지핍니다. 할렘, 이곳은 저에게 돈보다 더 큰 걸 가르쳐준 곳입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고 있습니다. 할렘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젠 저도 할렘을 조금은 바꾸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고 주방 안은 끓는 국물과 쪄낸 김치찌개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죠. 그때 익숙한 종업원 하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분 오늘도 오셨어요. 가게 앞에 서 계세요. 말한 그분은 한동안 가게에 도시락을 받으러 오다가 갑자기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던 그야말로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엔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제공한 음식 때문에 위장에 탈이 났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시아 사람들은 이 동네 망쳐. 한국 음식 같은 거 여기선 안 먹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40년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처음 겪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착하게 산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날 이후 가게를 찾는 단골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사장님 음식이 우리 목숨이에요. 어느 날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 사람이 다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직접 나가서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을 건네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배고파서 화가 나 있었어요. 몸도 안 좋았고 약도 못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손에 든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낡은 니트 장갑 한 쌍과 그가 직접 만든 목도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혀 비싸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줄을 서서 도시락을 받고 때로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착함, 그게 전염되기도 하는구나. 그는 더 이상 문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매주 도시락 배달을 함께 다니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이 동네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더 따뜻하고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오해는 때로 마음의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 틈을 메우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그 행동은 결국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렘에서 살아온 40년.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겪었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리고 따뜻함은 전염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저는 다시 오늘도 한 그릇의 밥을 정성껏 짓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가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오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함께 다니던 그분, 예전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분이 지금은
다른 노숙인을 위해 대신 줄을 서주고 몸이 불편한 이웃의 집까지 도시락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이 요즘은 가게 앞에 쓰레기도 치우더라니까요. 종업원 하나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 하나의 진심은 결국 어디론가 흘러가고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더군요. 그 후로는 가게에 손님들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멘토냐고요. 그냥 밥이나 지을 줄 아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한 소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힘든 데서도 포기 안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가게 한쪽에서 동네 아이들과 요리를 함께 했습니다. 칼질하는 법, 김치 볶는 법, 심지어 밥 지을 때 물 맞추는 감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아이들과 웃고 떠들다 보니 이 가게는 어느새 작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엔 한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우리 집 같아요. 그 말이요. 제 마음속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그래, 집이지. 이곳은 나에게도 이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될 수 있지.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아 가게 청소를 하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렘이고 할렘이 나다. 처음에는 그저 장사 하나로 버티던 곳, 도망치고 싶었던 그 거리.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마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 방송국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 너무 감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스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동네에서 번 건 이 동네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기자는 놀란 눈치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광고도, 상도, 이름도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뜨거운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짓고 그걸 받는 사람의 눈을 마주보는 것.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 가게 안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기다리는 이들, 도움을 주러 오는 이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는 이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아,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서로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구나.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사장님, 후회는 안 하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제 뿌리입니다. 그리고 할렘은 제 몸이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곳에서 배운 정신과 인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슴에 안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꽃을 피운 곳은 바로 이곳, 미국 뉴욕, 그리고 할렘이라는 거리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거리엔 수많은 눈과 비, 폭력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저는 밥을 지었고 그 밥 한 그릇에 저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밥상이 되었고 한 동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게 할렘은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집이 되었습니다. 가끔은요,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사장님은 할렘의 어머니예요 라고 말할 때면 이게 진짜 나의 이야기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세월이 켜켜이 쌓인 제 얼굴이 말해줍니다. 너 정말 여기서 살아냈구나. 어느 날 한국에서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 이야기를 보셨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어요. 사장님이야말로 진짜 국뽕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한국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어쩐지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더군요. 국뽕이라는 말이 이토록 따뜻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 날까지 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거리에 누군가가 제가 만든 도시락을 들고 또 다른 이에게 나눌 날이 오겠죠. 그때 그 사람도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한국 여자가 처음 시작한 일이에요. 그분 덕분에 우리 동네가 따뜻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 혹은 자선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이 낯선 땅에서 기적처럼 뿌리내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누군가 할렘을 바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리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분명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도 마음속의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보세요. 그 밥상 하나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